인천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보애가 없어졌어. 크리스마스 전날 캐럴이 울려 퍼지던 인천공항에서 6살 아이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축제처럼 붐비던 공항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외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큰 공항에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번졌죠. 모두가 최악을 떠올리던 그 순간 인천공항은 선택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움직이기로. 그리고 단 7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시간 동안 한국은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전말을 공개합니다. 전율이 흐르는 놀라운 사건과 뜨거운 감동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비행기 표를 예약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발리행 직항은 이미 매진이었죠. 그래서 인천 경유를 선택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내내 찜찜했습니다. 저는 여행 전문 블로거예요. 15년간 60여 개국을 다니며 공항만 100군데가 넘게 경험했죠. 그래서 압니다. 연휴 시즌 대형 공항이 어떤 곳인지요. JFK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2시간씩 기다립니다. CDG는 수화물 분실이 일상이에요. 히드로는 보안 검색대가 늘 병목이죠. 그래서 경유지를 고를 땐 늘 조심했어요. 특히 아시아 공항들은 더 예민하게 봤습니다. 겉은 번쩍번쩍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느리거든요. 인천공항이요?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하루 묵고 다음 비행기 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딸아이 손을 잡고 출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 크리스마스 캐럴, 안내 방송이 뒤엉켜 귓속을 때렸죠. 6살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어.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이 인파 속에서 아이 손을 놓치면 끝이거든요. 저는 자동으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비상구 위치, 직원 위치, CCTV 위치. 전문가의 습관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표지판은 많은데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겹쳐 있었죠. 아이 눈높이에선 전부 미로였습니다. 남편이 짐 카트를 끌며 뒤따라왔어요. 여보,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손목을 더 세게 잡았죠. 빨리 통과하고 싶었어요. 빨리 이 공항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경유지일 뿐이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 아니라고요. 그저 거쳐가는 통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7분 뒤에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요. 출국장 천장에서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 손만 계속 확인했죠. 아직 괜찮다. 아직 손에 있다. 그렇게 되뇌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까지 50m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화장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죠. 지금?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남편이 짐을 세우며 말했어요. 다녀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저는 아이 손을 잡고 화장실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표지판은 많은데 방향이 헷갈렸습니다.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천장에도 있었죠. 한글 옆에 영어, 그 옆에 중국어 간체, 일본어까지. 저는 영어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딸아이가 반대쪽을 가리켰어요. 아니야, 이쪽이야. 저는 아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렸죠. 미안해. 저는 재빨리 사과했지만 소나기는 더 세게 조였어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3분쯤 걸어가니까 겨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런지 가족 단위 여행객이 엄청 많았죠. 유모차, 캐리어, 아이들 울음소리.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줄 끝에 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보였죠. 크리스마스 장식도 화려했어요. 대형 트리, 반짝이는 조명, 산타 인형. 겉으로 보기엔 멋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이것보단 심플했어요. 뉴욕 JFK도 표지판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쪽은 낡고 지저분했죠. 하지만 적어도 단순했어요. 여기는요? 번쩍번쩍한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손을 씻고 나오는데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아이는 작으니까 세면대가 높았거든요. 저는 아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한테 돌아가는 길도 미로였어요. 똑같은 복도, 똑같은 면세점, 똑같은 카페.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야? 남편이 답장했습니다. 스타벅스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스타벅스가 3개나 보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금방 찾을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공항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경유지일 뿐이니까요.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요. 결국 남편을 찾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는 집 옆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죠. 여기 너무 복잡해. 아이가 겁먹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깨끗하잖아. 깨끗한 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동선이 엉망이잖아요. 딸아이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2시간 남았죠.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조급했습니다. 빨리 통과하자. 빨리 게이트로 가자.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딸아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아이가 아파서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안 되니까요. 이 인파 속에서 아이를 잃으면 끝이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그 오만한 불안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딸아이는 신발을 벗고 신는 게 어려웠어요. 작은 손으로 끈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뒤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촉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게이트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남편이 앞장섰어요.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따라갔죠. 면세점 구역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빽빽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쇼핑객들이 가득했어요.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왼쪽에서 갑자기 음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체험존이었어요. 대형 산타 인형이 움직이고 있었죠. 캐럴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부모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우리 비행기 시간이 있으니까요. 엄마, 저것 봐.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루돌프 인형이 아이 눈높이에 있었습니다. 빨간 코가 반짝이고 있었죠. 딸아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1초만, 딱 1초만 아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 1초가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스쳤어요. 캐리어가 제 종아리를 툭 쳤습니다. 저는 순간 비틀거렸죠. 손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손이 가벼워졌다는 걸요. 딸아이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저는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아이가 안 보였어요. 루돌프 인형 앞에도 산타 옆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지야,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캐럴 소리에 묻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른들 어깨, 캐리어, 쇼핑백. 아이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주변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수지야, 수지야, 목이 찢어지도록 불렀어요. 남편이 뒤돌아봤습니다. 수지가 어디 갔어?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손을 제가 놓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동시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형 뒤를 뒤졌어요. 남편은 반대편을 수색했죠. 수지야, 수지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인파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갔어요. 누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딸아이만 찾아야 했으니까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아니, 1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행 전문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100개 공항을 다녀본 게 무슨 의미입니까? 60개국 경험이 지금 뭘 해줍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공항이 아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이, 이 빛나는 천장이, 이 번쩍이는 면세점이 전부 제 딸을 삼키는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딸 좀 찾아주세요.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직원한테 신고해야 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다리가 떨렸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저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마이도러, 쉬즈 미싱.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직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방금 크리스마스 체험존에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뒤를 가리켰습니다. 핑크색 패딩, 흰색 운동화, 머리는 단발이에요.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느려요? 제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맞아. 한국공항은 이래서 안 돼. 저는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분노가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아시아 공항은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제 편견이, 전문가라는 제 자만이 전부 혀끝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절차 들어갑니다. 그 말투는 침착했어요.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저는 소리쳤죠. 절차요? 지금 제 딸이 사라졌는데 절차를 밟는다고요? 직원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옷 색깔과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핑크 패딩, 흰 운동화, 단발머리, 6살이에요.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다른 공항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파리 샤를드골에서 제 친구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요. 보안팀이 오는 데만 15분 걸렸습니다. 런던 히드로에서는 CCTV 확인에 30분이 필요했어요. 뉴욕 JFK는요?
경찰 출동까지 1시간 넘게 기다렸죠. 그 기억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국공항이면 더 느릴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속삭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영어도 잘 못 통하잖아. 시스템도 복잡하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시아 공항들은 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부추겼습니다.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빠르게 말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 답답함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직원이 저를 봤어요. 지금 긴급 수색 체계 가동했습니다. 곧 연락 올 겁니다. 곧이요? 곧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이것 봐, 역시 느려. 내가 뭘 했어. 주변에 서양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안 에어포트, always slow. 저는 그 말에 격하게 동의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론 엉망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5년간 여행했어요. 전 세계 공항을 다 봤다고요. 여기는 최악이에요. 사람만 많고 시스템은 형편없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분노가 저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들었어요. 그 서양인 남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예, 액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딸을 찾는 게 먼저니까요. 직원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빠르고 짧고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저는 책상을 탁 쳤어요. 영어로 말해달라고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직원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지금 전 직원 동원됐습니다. CCTV 확인 중이고요. 현장 요원 12명 투입됐습니다. 보안팀, 의료팀 대기 중이에요. 부모님은 여기 계셔주세요.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전 직원이요? 겨우 3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컴퓨터를 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그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말로만 그렇다는 거겠죠. 실제론 느릴 거예요. 아시아 공항은 늘 그랬으니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경험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에서 수암을 찾는데 2시간 걸렸던 일, 도쿄 나리타에서 환승 안내를 못 받아 헤맸던 일, 싱가포르 창의는 깨끗했지만 문제 해결은 느렸던 일, 전부 제 확신을 굳혔어요. 아시아는 안 돼. 거칠에만 화려하지 실속은 없어. 그래서 저는 계속 따졌습니다. 얼마나 걸릴 건데요? 10분? 20분? 1시간? 제 딸이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을 텐데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공항이, 제가 경험한 모든 시스템이 제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여긴 느릴 거라고. 한국은 안 될 거라고. 그게 제 오만이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추악한 편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제 분노를 정당화하고 싶었으니까요. 직원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또 한국어였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절차 들어갑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절차예요? 아까도 절차라며?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아니, 공항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요. 직원 뒤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어요.
그는 데스크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봤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금부터 절차 들어갑니다. 또 그 말이에요? 저는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제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죠. 그 순간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데스크 직원 셋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어요. 이어폰을 꽂았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한국어였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아까처럼 느긋하지 않았어요. 빠르고 짧고 정확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명령처럼 들렸죠.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봤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따님 옷 색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핑크색 패딩이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떤 핑크입니까? 연한 핑크? 진한 핑크? 저는 당황했어요. 연한 핑크요. 파스텔 톤이에요. 신발은요? 흰색 운동화인데 끈이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옆에 하트 그림이 있어요.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키는요? 몸무게는요? 특이한 점은요? 저는 대답했어요. 105cm, 20kg,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보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따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요? 남자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찾았을 때 필요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큰 소리요. 갑작스러운 소리를 무서워해요. 좋아하는 건요? 토끼 인형이요. 집에 토끼 인형 5개 있어요. 남자는 즉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뭐야, 이거?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니, 공항의 표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이 카운터 밖으로 나왔어요. 손님을 응대하던 사람들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카페 직원도, 안내 데스크 직원도, 심지어 청소하던 사람까지도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체험존 쪽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하지만 빨랐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천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대로 흘러나왔어요. 내용은 같았습니다. 미아 발생, 협조 부탁, 핑크색 패딩 아이를 보신 분은 즉시 신고 바람. 전광판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스케줄 대신 아이 사진이 떴어요. 아니,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었죠. 핑크 패딩, 흰 운동화, 단발머리, 왼쪽 볼점. 제가 방금 말한 내용 그대로였어요. 언제 입력한 거예요? 3분도 안 지났는데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무전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짧은 단어들이 오갔어요. 확인, 이동, 배치, 대기. 저는 한국어를 못하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훈련된 움직임이에요. 누가 지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험존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니폼 입은 사람만 10명은 넘었습니다. 그들은 구역을 나눴어요. 손짓 몇 번으로 영역이 정해졌죠. 누군가 바닥을 살폈고 누군가 인형 뒤를 확인했어요. 또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CCTV실과 연결된 건지 한 직원이 태블릿을 보며 뭔가 지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놀라워서였죠. 이게 5분도 안 된 상황이에요. 제가 소리 지르고 따지고 비난한 게 10분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항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까 그 서양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와, 크레이지. 그가 감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어요. 지금 CCTV 분석 중입니다. 따님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30초 내로 나올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30초요? 네. 인공지능이 추적합니다. 옷 색깔, 키, 움직임 패턴으로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이요? 미아 찾는데요?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공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수색 중인 요원들입니다. 파란 점은 CCTV 범위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을 거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믿고 있다는 걸요. 5분 전까지 비난했던 이 공항을, 이 시스템을, 이 사람들을 믿고 있었어요. 언제 바뀐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 분노가 사라진 걸까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요? 어디 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게이트 12번 근처 키즈존입니다. 지금 요원이 접근 중이에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1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잠시만요. 따님이 놀랄 수 있어요. 요원이 먼저 안정시키고 모셔올게요. 안정시킨다고요? 네. 무섭지 않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태블릿 화면에서 빨간 점 하나가 파란 점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제 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딸이 무사하길. 태블릿 화면을 보는데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의료팀 대기 완료했습니다. 그가 보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료팀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님이 다쳤을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다쳤을 가능성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딸아이가 넘어졌을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밟혔을 수도 있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예방조치예요. 예방조치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까 뭐라고 소리쳤죠? 느리다고, 형편없다고, 최악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의료팀까지요. 연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전광판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다국어 안내였습니다. 게이트 12번 근처 긴급 상황, 해당 구역 승객분들은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까지 5개 언어가 동시에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협조했습니다. 게이트 12번 쪽으로 가던 승객들이 멈춰 섰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비켜섰죠. 파리 샤를드 골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뉴욕 JFK였다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기다려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항의했을 거예요. 소리쳤을 거고요. 제 비행기 시간인데 왜 막냐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또 들렸어요. 직원이 귀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딸아이가 보였습니다. 키즈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수지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여성 요원이 접근 중입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갈 거예요. 화면 속에서 요원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뛰지 않았습니다. 걸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아이 눈높이에 맞춰서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요원이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찾아줄게. 딸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요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딸아이가 망설였습니다. 요원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몇 초쯤 흘렀을까요?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요원이 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뭔가 꺼냈어요.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요. 딸아이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요. 따님이 토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5분 전에 제가 한 말이에요. 그걸 기억했다고요? 즉시 준비했다고요? 연휴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알던 공항들은 이 시즌에 더 무너졌거든요. 직원은 부족하고 시스템은 마비되고 승객들은 난리였죠. 그게 정상이었어요. 연휴니까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요? 더 단단했습니다. 더 정확했고, 더 빨랐고, 더 따뜻했어요. CCTV는 실시간으로 작동했고, 인공지능은 30초 만에 아이를 찾아냈죠. 다국어 안내는 동시에 깔렸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의료팀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토끼 인형까지 준비했고요. 제가 뱉었던 말들이 목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느리다고요? 형편없다고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요? 저는 뭘 본 거죠? 저는 뭘 안다고 그랬던 거예요? 15년 경력이요? 100개 공항 경험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시스템이 뭔지, 진짜 대응이 뭔지, 진짜 배려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제 편견만 믿었죠. 아시아는 안 된다는, 한국은 느릴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딸아이가 일어섰어요. 요원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밖에서요.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요원이 보였습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죠. 아이는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남편도 같이 뛰었어요. 수지야. 우리는 동시에 불렀습니다. 딸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고요. 무사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말은 딸에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공항에게요. 이 시스템에게요.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요. 제가 함부로 판단해서요. 정말 정말 미안했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원이 옆에 서 있었어요.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원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아이 눈높이에 맞춰서요. 수지 양 괜찮아요? 요원이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원이 다시 물었죠.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넘어지거나 부딪힌 데는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원이 일어서며 저를 봤어요.
그래도 의료팀이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의료팀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겉으로 안 보여도 놀라서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의료팀이 왔습니다. 간호사 한 명과 응급구조사 한 명이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 수지양. 나는 미선 언니야.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딸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언니가 확인만 하는 거야.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수지 양, 여기 앉을까요? 그녀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딸아이가 앉았어요. 간호사가 청진기를 꺼냈죠. 심장 소리 들어볼 거예요. 차가울 수 있어. 딸아이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댔어요. 아이가 움찔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말을 걸었죠. 수지 양 심장 소리 건강해요. 쿵쿵쿵 잘 뛰네. 아이가 작게 웃었어요. 혈압을 쟀습니다. 체온도 쟀어요. 눈동자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간호사는 아이에게 먼저 설명했어요. 지금 이거 할 거야. 아플 수도 있어. 무섭지 않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따님 상태 괜찮습니다. 다만 심리적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푹 쉬게 해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딸아이한테 스티커를 줬습니다. 토끼 스티커였어요. 수지 양 정말 잘했어요. 용감한 어린이 스티커 주는 거야.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의료팀이 돌아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보, 저 사람들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전부 다 봤어요. 아이 눈높이에 맞춘 것, 미리 설명한 것, 무섭지 않게 배려한 것. 전부요. 파리 샤를드골에서는 어땠죠? 제 친구 아들이 미아가 됐을 때요. 찾긴 찾았어요. 40분 만에요. 하지만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팔을 잡고 끌고 왔거든요. 빨리빨리 부모 어디 있냐고 소리치면서요. 런던 히드로에서는요. 제가 직접 봤어요. 미아 찾은 직원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업무 보고하듯 말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요원은 무릎을 꿇었어요. 간호사도 눈높이를 맞췄죠. 토끼 인형을 준비했고 스티커도 줬습니다. 모든 검사 전에 미리 설명했어요. 아이가 무섭지 않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업무를 처리한 게 아니라 생명을 돌본 거였죠. 미아 처리가 아니라 아이 보호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첫 요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물이나 간식 필요하세요? 수지 양한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요원이 웃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세요. 비행기 시간 충분하시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탑승 시간까지 1시간 반 남았습니다. 네, 충분해요. 저는 대답했죠.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시간 확인까지 해주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느리다고, 형편없다고, 최악이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7분 만에 제 딸을 찾았어요. 무섭지 않게 달래서 데려왔고요. 의료 체크까지 마쳤습니다. 비행기 시간까지 챙겨줬어요. 우린 방금까지 이 나라를 깔봤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아시아는 안 된다고, 한국은 느릴 거라고,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15년 경력이 뭡니까? 100개 공항 경험이 뭐예요?
저는 진짜 기준을 몰랐습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따뜻한 게 중요했던 거예요. 시스템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먼저 보지 않으면요.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뭐 먹을까? 딸아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기 피자 있어. 남편이 아이 손을 잡았어요. 가자, 우리 공주님. 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어요. 저는 뒤따라 걸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사람들로 가득했고 소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죠. 이 공항이, 이 시스템이, 이 사람들이 제 딸을 지켜줬으니까요.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딸을 세상의 중심으로 본 곳이었어요. 저는 데스크로 다시 갔어요. 아까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죠. 따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제 딸 찾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신고 접수부터 제외까지 7분 15초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7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분 15초요. CCTV 추적에 40초, 현장 도착에 3분, 아이 안정화에 2분, 이동에 1분쯤 걸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파리에서는 40분 걸렸어요. 런던에서는 1시간이었습니다. 뉴욕은요? 1시간 반이 넘었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연휴니까요. 사람 많으니까요. 어쩔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7분이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공항이 가장 복잡한 날이죠. 그런데 7분 만에 찾았다고요? 게다가 그중 2분은 아이를 달래는 시간이었어요. 급하게 끌고 온 게 아니라 토끼 인형 주고 안정시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크리스마스라서 오히려 더 준비돼 있어요. 인력도 2배고 시스템도 강화했거든요. 연휴가 위험한 시기니까요. 연휴가 위험한 시기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연휴니까 더 엉망일 거라고, 사람 많으니까 더 느릴 거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위험하니까 더 준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오래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말했어요. 아까 제가 무례했어요.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부모님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핑계로 오만했던 거니까요. 게이트로 돌아왔습니다. 탑승 시작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딸아이를 안았어요. 아이는 토끼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착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정말 착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운이 좋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니에요. 이게 이 나라 기준이에요. 여기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 외국인, 가족들, 연인들.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가는 중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공간에서 저는 비범한 걸 봤어요. 7분 만에 작동하는 시스템을요. 무릎 꿇고 아이 눈높이를 맞추는 배려를요. 토끼 인형을 준비하는 따뜻함을요. 연휴라서 더 준비하는 책임감을요. 저는 여행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경력, 60개국 방문, 100개 공항 경험.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공항이 뭔지, 시스템이 뭔지, 진짜 기준이 뭔지 몰랐어요. 엄마라서 화낸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오만했던 거예요. 여행을 안다고 생각했지만요. 사람을 지키는 기준은 몰랐습니다. 빠른 것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따뜻한 게 먼저였던 거죠. 한국을 경유지로 낮춰봤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우리 딸을 세상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7분 동안 온 공항이 움직였어요. 제 딸 한 명을 위해서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저희도 일어났습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직원 몇 명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한 직원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였죠.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보였습니다.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건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스템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팔에 기대 잠들었어요. 토끼 인형을 안고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고맙다는 말을 100번 해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저처럼 편견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로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저의 오만이 무너진 7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